김종현의 스포츠. No problem. 화요일 저녁에는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정 PD와 김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재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인지 모르겠지만 항상인 네네. 것 같은데 무조건 류현진 선수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내일 등판이 있죠. 네. 뉴욕주 버팔로에 있는 샬렌필드에서 마이애미를 상대로 시즌 2승에 도전합니다. 일단은 우리의 우려를 좀 씻어내고 네. 애틀란타전에서 첫 승을 챙겼잖아요. 연승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일단 그 시즌 첫 승 거뒀던 경기를 네. 살짝 되짚어 볼까요? 5이닝 동안 실점이 없었고 8개의 탈삼진을 잡아냈어요. 평균 자책점도 이제 5.14까지 내려갔고 물론 이제 2회부터 4회까지 매이닝 주자를 내보내긴 했지만 실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좀 좋았고 사실 보면은 경기 시작하자마자 볼넷을 아쿠냐 주니어에게 내줬죠. 그렇죠. 그러면서 네. 또 좀 불안해지는 건가 싶었는데 이것도 견제사로 잡아냅니다. 네. 참고로 이 류현진 선수의 그러니까 주자를 견제하는 능력이 얼마나 좋냐면은 2013년 이후로 모든 메이저리그 투수들 중에서 도루를 가장 적게 허용했어요. 무려 이제 한 7년 동안 6명밖에 허용을 하지 않았는데 1년에 한 명도 안 되네. 그렇죠. 네. 같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허용한 존 레스터가 143개의 도루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엄청난 차이네요.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죠. 이 경기에서도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자르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 과거에 이 박찬호 선수가 꼭 그 심기일전한다고 해서 삭발하고 경기 나왔던 적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뭐 수염 자르고 네, 뭐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이번에 류현진 선수가 앞선 그 두 경기에서 워낙 좀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애틀랜타전 전날에 화상 인터뷰를 통해서 이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나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경기를 치르고 싶어서 단정하게 정리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모습과 또 마음 때문에 또 네. 류현진 선수가 굉장히 잘 던졌고 그러고 나서 이 현지 매체인 이 디 어슬레틱이 이 머리를 단장히 깎은 류현진이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뭐 이렇게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좀 아쉬웠던 건 5회 채우자마자 내려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토론토가 류현진은 에이스잖아요. 그리고 또 부상 경력이 좀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번 시즌은 단축 시즌이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좋을 때 내리는 그러니까 많이 던지게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좀 어느 팀이나 다 있어요. 이제 왜냐면은 다음 등판 때도 마지막에 던졌던 그 좋은 느낌을 유지해라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포심을 보니까 이제 포심 페스티벌의 구속이 여전히 좀 올라오지 않고 있는 점 여전히 90마일대고 그리고 이제 제구를 좀 더 정교하게 하느라 볼넷을 3개 내준 점 이런 점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일단은 우타자들을 상대로 해서 컷 페스티벌을 몸쪽으로 던져서 그리고 이제 체인지업은 바깥쪽으로 던져서 이렇게 컷 페스티벌과 체인지업 위주로 8개의 삼진을 잡아낸 점은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올 시즌이 어쨌든 60경기 체제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또 시즌도 늦게 시작이 됐고 그래서 굉장히 좀 들쭉날쭉한 그런 어떤 등판 상황 그런 분위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뭐 한 이닝 더 던졌으면 뭐 그렇게 아쉬움을 좀 토로하신 그런 팬들도 네, 많으셨을 맞아요. 텐데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보면 이 토론토가 류현진 선수를 좀 많이 보호한다 뭐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아까 이 잘 던진 느낌을 또 다음에 이어가야 한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내일 경기에서 잘할 수 있을까요? 상대가 마이애미거든요. 네.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통산 마이애미 상대로 3승 1패 평균 자책점 2점대입니다. 원래라면 쉬운 상대여야 되는데 요즘에 마이애미가 좋아요. 지금 동부지구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1위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17명이나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 있고 경기 수도 적은데 네. 심지어 하도 주전 선수들이 다쳐서 지금 뛰고 있는 선발 2루수는 그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겸업을 하는 그런 예. 약간 잇몸으로 때우고 있는 마이애미인데 마운드가 좋습니다. 선발도 좋고 불펜도 좋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경기는 류현진 선수가 잘 던진다고 하면 투수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일 경기가 홈 경기 등판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이 메이저리그 사실 30개 구단 중에서 이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유일하게 캐나다 팀이잖아요. 네. 그동안에 앞선 13경기를 모두 원정 경기로 치르다가 결국 이 대체구장을 수소문해서 결국은 이제 새로운 이제 임시 홈구장 이 살렘필드 뉴욕주에 있는 네. 이제 살렘필드 개막전을 치르게 됐는데요. 여기 경기장 관중석이 한 16,000여석밖에 안 됩니다. 예. 예,
일반 메이저리그 구장들이 뭐 3만석, 4만석 굉장히 좀 규모가 크죠. 네. 메이저리그 구장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아담하지만요. 그래도 뭐 사진이라든가 뭐 그런 영상을 제가 좀 이렇게 접해 보니까 굉장히 그 로저스 센터 못지않게 뭐 모든 그 이제 부분을 다 파란색으로 뭐 물들였다거나 네, 맞아요. 뭐 나름대로 이제 관중들의 어떤 그 모습을 또 담은 그런 또 관중석에 또 판넬을 또 세운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네. 이게 또 이 경기장이 뉴욕주 서부에 위치해 있대요. 네. 이게 그 메이저리그가 이렇게 뉴욕주 서부에서 열리게 된 게 19세기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20세기도 아니고. 그렇죠. 네. 두세기 만에. 네, 1890년대 뭐 이때 아마 경기를 했던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거의 10년, 20년 만에 이렇게 경기가 열려서 이 뉴욕주에서도 굉장히 많이 반기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1890년이. 네. 네, 개화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살렘필드가 트리플 A에서 타자 친화 구장으로 통한다면서요? 작년에 트리플 A에서 세 번째로 홈런이 많이 나온 구장입니다. 좌우 펜스는 99m, 중간이 123m로 그렇게 작은 구장은 아닌데 이쪽 지역이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해요. 네. 그래서 외야 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이 많다 보니까 홈런이 좀 많이 나온 편이라서 올해 또 류현진 선수가 피홈런이 있기 때문에 2개 있기 때문에 내일 또 그런 점들을 좀 억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안방 개막전이기도 하니까 좀 날카로운 모습이 나와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관중이 없기 때문에 뭐 네.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홈 개막전이라는 그런 의미는 분명히 크고요. 특히나 지금 계속해서 류현진 선수가 이 야구장을 그 경기 등판하는 구장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첫 번째는 이제 템파베이의 트로피카나 필드,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워싱턴 내셔널스 파크, 또 지난 세 번째 경기가 애틀랜타의 이 트루이스트 파크. 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바뀌다가 어떻게 보면은 매번 할 때마다 적응을 또 새롭게 해야 되고 그런 이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얼마만큼 또 이런 어려움을 또 뛰어넘을지 이게 또 류현진 선수의 이번 경기 등판에 또 숙제가 될 것이고 또 특히나 이제 지난 그 애틀랜타전 때 보여줬던 그런 어떤 구속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이번 경기에 관건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토론토 팀 상황 자체도 이 경기 승리가 무척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순위도 동부지구 4위니까 좋지 않고 선발진도 지금 루킨 피어슨을 빼고는 전반적으로 부진하고요. 류현진 포함해서 특히나 이제 좀 슈퍼 루키라고 이끌려졌던 블라디미르 게르르 주니어의 타격 부진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타율도 지금 동부지구 최하위고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내일 류현진 선수가 이기기 위해서라도 좀 타격이 좀 올라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렇게 류현진 선수가 이번 시즌은 아무래도 FA 대박을 터뜨린 다른 선수들하고 비교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중 하나인 범간호가 벌써부터 먹튀 논란이 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범간호 선수가 사실 굉장히 또 기대를 많이 모았죠. 그랬는데 지금 벌써 4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3패에 평균 자책점이 9.35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제 이 샌디에이고 전에 이제 등판을 했는데 2이닝 동안 홈런을 4개를 허용을 했어요. 류현진 아무것도 아니구나. 네. 6실점 모두 자책점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패전 투수가 됐고 결국은 또 이 허리 통증까지 호소를 하면서 이 범간호 선수가 이 열흘짜리 이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지금 굉장히 뭐 구속도 많이 떨어지고 뭐 전체적인 기량이 많이 지금 처지다 보니까 뭐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는 뭐 배팅볼 투수가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사까지도 나왔더라고요. 이 특히나 그 아까 말씀하신 구속 저하 현상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던데. 원래 범간호 선수가 그렇게 아주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는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140km 중후반 정도까지는 나와주는 투수인데 올해 보면은 140km 초반대입니다. 약간의 차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범간호는 직구로 약간 무브먼트와 디셉션을 승부를 보기 때문에 속구 구속이 떨어지면은 이런 점에서 분명히 피홈런이 늘거든요. 올해 또 류현진 선수 역시 이렇게 범간호의 모습을 보면서 피홈런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는 역시 페스티벌의 구속이 올라와야 한다. 이런 점들을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FA 대박 터트린 만큼 그런 선수들이 다 잘 활약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지금 범간호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김광현 선수는 아예 등판을 못하는 상황인데요. 네.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눠보겠습니다.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는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김광현 선수 진짜 어떡하나요?
이거 지금 김광현 선수가 선발진에 합류한다고 발표를 했을 때만 해도 저희가 다음 주에 나와서 할 얘기가 많아졌다 네. 이랬는데 합류를 하면 뭐합니까? 경기를 안 하는데 그렇죠. 지금 최다 경기팀이 애틀란타를 비롯해서 18경기까지 했는데 세인트루이스는 겨우 5경기밖에 경기. 치르질 않았거든요. 경기를 해야 뭐 저희가 소식을 전할 테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예. 그리고 진짜 문제는 뭐 5경기 하더라도 계속 하면 되는데 언제 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지난달 30일에 미네소타 트윈스와 경기를 하고 나서 지금 한 12일 정도 지났죠. 거의 한 네. 2주 가까이 지금 경기를 하지 못하고 있고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 25일에 구원 투수로 이제 던져서 세이브를 올리고 나서 지금 등판기를 잡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예, 지금 선발 원래 계획이 내일 그 예정됐던 피츠버그 전에 원래는 선발 예정이었는데 이게 지금 취소가 된 상태가 됐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 세인트루이스가 아무래도 또 이 매 시즌마다 세인트루이스는 또 이 플레이오프 뭐 이런 가을 야구에 또 많이 또 진출했던 팀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가을 야구에 이 세인트루이스가 진출할 자격이 있느냐 이거를 놓고 지금 미국에서도 좀 많은 지금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김광현 선수와 관련해서 네. 참 이 우여곡절 끝에 메이저리그 진출을 한 뒤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또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다가 또 이 선발 경쟁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또 부침을 겪다가 또 네. 이 상황을 맞으니까 참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아니 오죽하면 존 모젤리악 세인트루이스 사장이 가장 신경 써있는 선수로 김광현 꼽았다면서요. 그러게요. 이 인터뷰에서 김광현 선수를 보고 6개월 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좀 안타깝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가 뭐 걱정이 되거나 할까 봐 항상 웃는 모습을 보인다. 사실 네. 김광현 선수 옛날 루키 때부터 마운드에서 웃으면서 150km대의 공을 뿌리는 모습이 좀 매력적이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웃는 게 아닐 것 같다. 좀 그런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지 그 세인트루이스 지역지인 이 세인트루이스 포스트 디스패치라는 매체의 이 보도 오늘 오전에 나온 보도를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현재 KBO 리그가 진행 중인 가운데에서 김광현이 아직도 메이저리그 첫 선발 등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이 타이틀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광현 선수의 기구한 사연을 전했는데 만약 김광현이 이 메이저리그 꿈을 쫓지 않았다면은 지금쯤이면 야구를 하고 있지 않았겠냐. 그렇죠. SK에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한창 경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SK 성적도 달라졌을지도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면서 김광현이 본인이 던지는 커브볼처럼 이 잔인한 아이러니에 직면했다. 이렇게 전하면서 김광현 선수의 상황을 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다가 메이저리그가 시즌을 제대로 끝 마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사실 가장 필요한 거는 선수들과 그 관계자들의 방역에 대한 위기의식인데 최근에 또 클리브랜드 에이스인 클레빈저가 팀을 무단 외출했다가 또 격리되는 이런 문제가 또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보면은 아직까지도 그 선수들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건가? 좀 이런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뭐 이런 방역 수칙을 계속 어기는 선수들도 나오고 지금 뭐 LA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워낙 지금 미국 내 상황이 좋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또 뭐 코로나19 또 가을에는 또 2차 이 팬데믹에 대한 어떤 예. 우려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포스트 시즌을 중립 지역에서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중립 지역 카드가 다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그런 분위기입니다. NBA처럼 아마 그런 방식 비슷한 방식이 될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는 관중 입장도 더 확대하는 좀 긍정적인 상황이잖아요. 예, 네. 25% 이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관중을 더 받겠다고 했는데 앞서 얘기했지만 잠실에서도 확진자 동선이 나오자마자 바로 방역을 하고 선수단과의 접촉이 없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좀 좋은 움직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라고 자부심을 가져야 생각합니다. 될것 정말 같아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김광현 선수도 물론 메이저리그 간 건 좋은 일이지만 그러네요. 참 우리나라에 있었더라면 네. 지금 야구를 하고 있었을 텐데 네. 이번 시즌이 처음 갔으니까 진짜 중요한 상황인데 김광현 선수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 진출을 또 워낙 몇 년 전부터 수년 전부터 기다려왔잖아요. 한번 네. 포기했다가 다시 나간 맞아요. 선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런 상황이 참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깝고요. 네. 뭐 지금 할 수 있는 김광현 선수한테 할 수 있는 말은 정말 위로밖에 없다. 네, 네. 네, 이렇게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자, 김광현 선수가 얼른 다시 그라운드에 돌아오는 그 네. 시간을 기다려 보겠고요. 우리나라 타자들 상황도 짚어볼까요? 우선 최지만 선수가 저번에 우타석에서 홈런을 쳤잖아요. 네. 이번에는 또 적시타를 한 번 더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스위치 히터로 메이저리그 홈페이지에도 양타로 기재가 됐고요. 네. 추신 선수가 1할 때 부진을 좀 벗어나서 2할 때로 진입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타자들도 조금씩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 올 시즌에 텍사스 크리스 우드워드 감독이 추신수 선수를 철저하게 이 플래툰 시스템 아래 운용하고 있잖아요. 네, 이 플래툰 시스템 뭐 상대 선발 투수 유형에 따라서 이 선발 라인업을 네. 바꾸는 그런 전략이죠. 네. 사실 이 추신수 선수가 만약 정상적으로 시즌을 치렀다면은 그래도 왼손 투수가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추신수 선수를 기용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올 시즌은 뭐 아까도 제가 비슷한 상황에서 뭐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60경기밖에 치르지 않는 예,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쪽으로 선수를 기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추신수 선수가 조금 더 이 플래툰에 적용을 받는 상황이고요. 예, 크리스 우드워드 감독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추신수가 왼손 상대로 해서 더 좋은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분발을 또 촉구하기도 했네요. 오늘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선발 출전을 했죠. 예, 뭐 좌익수로 수비도 보기도 했고 안타도 치고 도루도 하고 이 정도면 뭐 1번 역할을 충분히 해내면서 또 타율도 2할대로 올라왔습니다. 네. 최지만 선수 스위치 히터로 변신한 건 앞으로 이대로 자리 잡는 게 낫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최지만 역시 추신수처럼 그 플래툰으로 기용이 되는 시절이 있었고 사실 지금도 약간 플래툰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좌투수가 나오면은 선발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투수를 상대하다가 좌투수가 나왔을 때 최지만이 교체되지 않고 계속 이제 우타석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은 이제 좀 더 길게 경기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나름의 생존 경쟁이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까지 해서 일단 또 안타를 이제 4경기 연속 안타를 쳤죠. 네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타격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또 이 오른손 그러니까 우타자로 나와서 네네. 오늘 안타를 쳤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끌어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또 메이저리그 이슈들이 다른 건 어떤 게 있었는지 정현호 PD가 정리해 주시죠. 이번 시즌은 그 벤치 클리어링이 금지돼 있었잖아요. 네. 뭐 권고 정도 아니라 금지였는데 그 금지를 어기고 드디어 첫 번째 벤치 클리어링 발생을 했습니다. 되게 기다리셨나 봐요. 약간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 오클랜드와 휴스턴 사이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제 워낙에 이제 그 전까지는 약간 신경전 예전에 그 조켈리의 경우도 그렇죠. 그랬지만은 네. 그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그 선수가 떡아웃으로 돌진을 하는 뭐 이런 상황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추후 징계가 아마 발표가 될 것 같고 그 외에 반면 이제 신시내티 같은 경우는 경기도 좀 많이 했고 이제 도시 내에서도 좀 문제가 적은 편이라서 처음으로 지금 관중 입장을 지금 시 법안에다 상정을 하면서 관중 입장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국내 프로야구 팬들 사이에서 요새 논란이 됐던 게 박용택 선수 은퇴 투어 논란이잖아요. 네네. 메이저리그에도 워낙 역사가 기니까 은퇴 투어 사례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애틀란타의 감독이었던 이 바비 콕스 감독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뭐 치퍼 존스, 리베라, 지터 등등 이어졌는데 사실 은퇴 투어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은퇴 예고였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번 시즌이 끝나면은 은퇴할 거다라고 처음으로 밝힌 게 당시 바비 콕스 감독이었습니다. 네. 또 요새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건 2013년에 리베라 은퇴 투어인 것 같아요. 네, 뭐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메이저리그의 은퇴 투어도 조금 더 이 자리를 잡는 그런 계기가 네, 맞아요. 예, 됐었죠. 뭐 한창 그때 유명했던 거는 그 미네소타에서 이 부러진 야구 방망이로 이 만든 의자를 선물을 했던 거. 공이 워낙 그 배트를 많이 부러뜨렸으니까. 그렇죠. 예, 워낙 이제 그 빠른 볼을 많이 이제 던졌다 보니까 네. 예, 이제 타자들의 배트가 많이 부러졌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기 위한 어떤 선물이었고 네. 또 저는 그 마지막에 그 장면 있었잖아요. 그 투수 코치 대신에 이 그쵸. 패티트와 이 지터가 올라와가지고 네네. 함께 포옹을 하면서 그 리베라가 눈물을 흘렸던 그 장면. 굉장히 참 저도 그냥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 네. 많이 또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어떤 은퇴 투어를 하면서 그 선수한테 주는 선물이 굉장히 또 그 화제를 모았었어요. 그쵸. 네, 그 데릭 지터 같은 경우에는 그 시카고 컵스가 이 홈구장 그 리글리 필드에 점수판에서 숫자 2를 떼냈는데 그 데릭 지터가 2루수였잖아요. 아니 유격수 등번호가 유격수인데 네, 등번호가 등번호가 2번이어서 네, 네. 2번이어서 그래서 2와 관련한 그런 어떤 선물을 많이 또 그 선사를 맞아요. 당시에 했었죠. 그러면서 그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또 2루 베이스를 또 선물을 하기도 했었고 네네. 그 뉴욕 매치가 좀 재미있는데 네. 기부금을 대신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념해서 지터 이름으로. 네, 지터 이름으로. 근데 얼마를 기부를 했냐?
22달러 22센트. 아, 전부 다 22 2로 이제 센트까지. 장식을 그렇죠. 해서 아주 그 깨알같이 센트까지 맞춰서 이렇게 했고 뭐 그 작년에 이제 브루스 보치 감독 그 샌프란시스코 네네. 전성기를 이끌었던 이 보치 감독이 은퇴를 했을 때는 또 그 라이벌 LA 다저스가 또 이 마지막 경기에서 이 보치 감독의 은퇴를 기념하는 그런 행사와 함께 또 선물도 그 같이 또 선사를 해서 또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이승엽 선수 은퇴 투어할 때 이제 순금 잠자리채 그 당시 또 이 잠자리채 네. 그리고 홈런볼 잠도 유행했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죠. 있었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승엽 선수의 첫 홈런이 무등구장에서 나왔는데 그 홈런이 떨어진 자리에 있던 의자를 뽑아다가 선물로 주기도 하더라고요. 무등구장. 네. 그걸 어디다 전시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선물들이 대체로 실생활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네. 대부분인 것 거의 같습니다. 전시용이죠. 그렇죠. 네. 메이저리그에서도 은퇴 투어는 뭐 기준이랄까 이런 게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오히려 기준이 있다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준에 부합하면 무조건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긴, 들고 네네. 만약에 아무리 유명한 선수라도 뭔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팬들이 원해도 못 해주나 그러면 좀 이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또 어떤 구단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나 이제 콕스 감독 때나 뭐 네. 2016년에 데이비드 옵티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단이 조금 이제 그 그러니까 이 상대하는 감독이나 선수가 조금 이제 불쾌한 감정이 있다. 그런 경우는 또 그런 은퇴 투어 관련 행사를 안 한 것으로 제가 그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또 다른 또 그 비하인드 이야기를 또 낳기도 했었습니다. 두 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네. 싶은데 박용택 선수 은퇴 투어는 그래서 하는 물론 이제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지만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프로스포츠도 좀 더 위트 있는 문화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당시에 메이저리그 치포 존스 선수가 은퇴를 할 때 뉴욕 매치 팬들이 기립박수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제발 돌아오지 마라. 너 우리 팀 상대로 너무 잘 쳤잖아. 난 예를 들어서 봤는데 예전에 삼성이나 빙그레에서 손동열 감독이 은퇴한다 그러면은 엄청 좋아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약간 그 해당 선수와의 추억을 돌이켜 보면서 약간 위트 있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런 점이 없다는 게 좀 너무 딱딱하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비슷한 의견인데요. 뭐 이제 과거에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는 KBO 공식 행사였었고, 네. 이호준 선수 네. 네, 프로야구 선수협의회에서 그 당시에 추진을 해서 이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이번에도 그 선수협에서 이게 진행이 돼서 이게 알려진 다음에 이게 조금 그 팬들 사이에서 조금 이제 설왕설래가 네. 오갔었는데. 뭐 최근에 그 저기 기아의 윌리엄스 감독 그렇게 네네. 원정 경기 가면은 막 맞아요. 감독님들이 또 선물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처럼 조금 그런 어떤 이벤트 형식으로 맞아요. 해서 미니 투어 형식으로 해서 한다면은 조금 더 이 KBO 리그에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문화, 그러니까 상대 선수를 존중하면서 또 그런 어떤 또 함께하는 그런 어떤 문화를 만드는데 조금 더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은퇴 투어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이런 거를 조금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정 PD와 김 기자 마칠 시간 됐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재한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도 별일 없으면 다시 좀 들어주세요. 김정현의 스포츠. KBS 58분 날씨.